기관지 협착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마음에 안 들어. 야, 너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아이가 몇 년 더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병을 가지지 않지 않았을까? 다섯 번째 질문. 강아지 고양이가 구토를 계속하는데 아 이거 빡세다 이거. 예. 왜냐면 이게 교과서적으로 나온 거를 그대로 말씀드리면 좀 과해. 이게 우리가 질문을 읽다가도 좀 하는 게 뭐 예를 들면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헤어볼 구토라고 해가지고 하면서 그루밍을 하잖아. 그러니까 털을 어쩔 수 없이 먹게 된단 말이야. 근데 그 먹은 털이 똥으로 나오면 다행인데 뭉치면 위나 소장에서 막혀요. 그러면은 메스꺼우니까 왜 토해. 그게 비정상이냐? 아니야. 아니지. 그건 정상이지. 고양이가 구토를 했는데 이거 병인가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강아지 같은 경우에 구토를 했는데 병인가요? 강아지들은 사실은 호기심이 워낙 많다 보니까, 특히나 어린 강아지들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막 핥아보고 먹어보고 다 해. 뭐 잘못 먹으면 그 잘못 먹은 게 잘 똥으로 나오면 다행인데 안 나오는 애들이 있어. 소화를 못 시키면은 토해내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거 자체가 비정상이냐 하면은 그거는 아니야. 근데 사실 구토는 대표적인 소화기 증상 중에 하나잖아. 맞아요. 도대체 뭐가 병이고 뭐가 병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구토를 했는데 괜찮은 거예요? 안 괜찮은 거예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저는 뭐 이거에 대해서 사실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말을 했을 때 보호자님들이 제일 좀 딱 와닿으셔서 이 구토는 좀 괜찮구나 하는 거를 잘 이해하시고 문제가 안 생기더라고. 구토 전후의 증상, 그리고 구토와 함께 나타나는 다른 증상을 보세요. 맞아. 라는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면 사람이 술을 많이 먹었어. 그랬더니 속이 메스꺼워 토했어. 다음날 일어났더니 속이 더 개운해. 술을 먹은 다음에 토하면 알코올을 뱉어낸 거잖아. 술을 덜 먹은 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속이 좀 편하지. 이거는 내가 살기 위해서 토한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내 몸이 더 좋아졌어. 그러면은 병이 아니지. 술을 먹은 그 안 좋은 행위 자체를 구토가 치료해 준 거죠. 그 구토는 좋은 구토야. 그러면 어떤 구토가 병이냐? 만약에 우리 아이가 토한 다음에 밥 잘 먹고 잘 돌아다니면 문제가 없는데, 토한 다음에 밥도 안 먹고 시름시름 이렇게 앓고 있으면 그 구토는 굉장히 위험한 질병의 신호일 수 있어요. 구토라는 증상 자체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리고 구토의 내용물, 구토의 색깔, 그런 것도 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사실 다른 증상들, 구토를 하고 나서 애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요거를 좀 보세요. 병원에 와야 되는 구토, 병원에 안 와도 되는 구토가 좀 구분이 되실 거예요. 근데 그거 제일 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애가 구토를 몇 번 했는데 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제가 미국 기준 얘기했는데 거기는 책에는 개빡빡하게 나와 있어요. 하루에 2번이면은 가야 된다. 근데 예를 들면 웩 한 다음에 애가 돌아다녀. 그 다음에 웩 했어. 마침 보호자님이 외출했어. 그러면은 이게 2개인지 1개인지 어떻게 알아? 사실 구토의 횟수, 구토 덩어리 수로는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좀 신빙성이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구토 이후의 증상, 내가 출근하기 전에 애 밥 주고 출근했어요. 퇴근했더니 토가 웅덩이가 3개야. 고민에 빠져. 그럴 때 해봐야 되는 거, 간식을 하나 줘봐. 아니면은 간식 주기 좀 무서우면 간식 줄게 해봐. 강아지가 간식 준다 하고 이러고 오면 덜 아픈 거야. 먹고 얘 또 토하네. 맞아. 뭔가 문제가 있다. 맞아. 병원에 가보셔야 되는 거고, 간식 줄게 우리 이러고 있어. 근데 애기들 같은 경우에 뭐 이물 막 먹다가 비닐류 같은 거 먹어가지고 우웩우웩 거릴 때 있잖아요. 그때는 토하고 나서도 겉으로 보기에 보호자분들 입장에서 멀쩡해 보일 수도 있거든. 근데 이물은, 특히나 저런 애매한 이물은 진짜 최고의 장비와 최고의 수의사가 찾아도 비닐봉지가 음식물하고 겹쳐 있어 살짝. 그러면은 그 비닐봉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언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래서 그런 이물 같은 게 의심되면 애가 상태가 괜찮으면은 하루 정도 덜 지켜보는 거야. 계속 토하나? 를 보면서 수의사도 좀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이물이 맞는가? 이물이 맞는 것 같다? 라고 하면은 뭐 내시경이나 장절개, 위절개 같은 수술로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항상 구토는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를 볼 때 구토와 함께 나타나는 다른 증상, 그리고 밥 먹는지 추가 구토가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잘 봐주시고 증상에 따라서 병원에 와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 6번째 질문. 강아지 고양이 목욕은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강아지 고양이가 다르죠. 고양이 목욕을 강아지 하듯이 하시면은 고양이랑 원수지실 수도 있습니다. 맞아. 고양이 목욕은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 보통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얘가 뭐든지 말썽을 한번 펴. 뭐가 이렇게 막 뭐 털에 뭐가 묻어. 아니, 그럼 근데 그때 봤을 때 얘가 좀 누리끼리 하다, 아니면은 구린내가 나는데 이게 뭐가 묻었는데 하면은 시키지. 근데 이제 평상시에 목욕할 때 됐으니까 목욕해야지 라는 그런 생각은 느낌은 나는 고양이는 잘 안 하는 것 같아. 네. 숫자로 말하자면 저는 3에서 6개월에 한 번 정도 고양이 목욕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는 사실은 소형견은 1에서 2주, 중대형견은 2주에서 뭐 길게는 4주 정도에 한 번
시키는 것 같은데 동에 따라서도 다르고 피부에 따라서도 다르고 사실은 보호자님들이 제일 잘 아실 텐데 수의사들한테 많이 물어보셔. 본인이 제일 잘 알면서 우리 아이는 요때쯤에는 목욕을 해야지 안 하면은 피부가 뒤집어져, 아니면은 요때쯤에는 목욕을 해야지 안 하면 냄새 나서 내가 견딜 수가 없어 라는 거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수의사한테 물어보는 거는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소형견은 1에서 2주, 대형견은 2에서 4주 정도가 저는 적당한 것 같고, 뭐 그거보다 빨리 한다고 나 목욕을 너무 많이 했나 봐 우리 아이한테 미안해 그러실 필요 없고요. 너무 안 했다고 우리 아이 정말 더럽네 그러실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개인마다 다 다른 거고, 강아지들마다 피부가 건조한 애들이 있어.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맞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은 이거 맨날 각질 생기고 피부가 더 안 좋아져. 그러면은 좀 주기를 늘려야 되는 거고, 강아지마다 피부가 너무 기름져서 일주일로도 안 되는 애들이 있어. 와. 기름이 막 이게 나 견딜 수가 없어요. 애를 한번 안으면, 예를 들면 겨울철에 패딩 있잖아, 패딩 같은 거 하고 애를 안으면 여기가 반짝반짝해져. 나는 가운 입고 들었다가 여기 노래진 애도 있었어. 그치. 진짜. 그 세보리아라고 부르는데 몸에서 기름이 많이 나오는 특징 또는 질병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 그런 애들을 맞춰서 목욕을 좀 자주 해줄 필요가 있고, 약욕을 할 필요도 있겠죠. 약욕이 뭐냐면은 세균이나 곰팡이를 죽이기 위한 샴푸를 사용해서 목욕을 해주는 거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틀에 한 번 하는 경우도 있어. 그치. 실제로 처방이 나가요. 이틀에 한 번씩 목욕 해오세요 하면은 보호자가 네? 나를 죽일 것처럼 쳐다보는 경우도 있어. 근데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아. 그래도 치료를 위해서 필요하면 해야지. 아무튼 목욕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들의 피부 상태, 질병 상태에 따라서 주기가 당연히 달라진다. 그래서 이런 영상을 찍을 때마다 이게 마치 정답인 것처럼 생각하실까봐 조금 겁이 나기도 해. 근데 나는 목욕 횟수 이런 것들 그냥 냄새 난다고 생각하실 때 하시면 되고, 강아지는. 근데 아이가 피부가 건조해져서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주기를 늘려라. 이게 그냥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근데 일반적으로는 소형견은 1에서 2주를 권장드립니다. 7번째 질문. 살이 너무 쪘는데 살 어떻게 빼요? 이거는 솔직히 몰라서 물어보는 건 아닌 것 같아. 맞아요. 사람도 그렇잖아. 안 먹으면 빠져요. 내가 먹는 거에 비해서 많이 움직이면 살이 빠져.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움직이는 것보다도 덜 먹어야 돼. 그냥 우리가 명확하게 말해드려야 돼. 맞아. 그러니까 이게 덜 먹으면 덜 움직여. 그러니까 이게 강아지가, 사람도 그래. 밥 안 먹어봐요. 밥 한 끼만 굶어봐. 움직이기 싫어. 기운이 없어서 못 움직여. 예를 들면 10% 정도 줄인다. 그러면은 10%만큼 덜 움직여요. 그 정도로는 살이 안 빠져. 더 줄이셔야 돼. 줄이셔야 되는 양이 아이들마다 달라서 조금씩 더 줄여보시면서 결정해야 되기는 하는데, 그런데도 살이 안 빠지면 병일 수 있어. 진짜. 그건 호르몬 질환일 수 있어. 그거는 쿠싱 같은 호르몬 질환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호르몬 질환일 수 있으니까 그때는 병원에 와서 진료를 보시고, 그게 아니라면 먹는 양을 줄이시면 빠집니다. 근데 먹을 거를 줄인다고 해서 애들이 제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는군요. 제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먹는 걸 줄이겠습니다. 엄마한테 먹을 거 더 달라고 하지 않을게요. 그런 철든 강아지가 있으면 좋겠는데 없잖아. 더 달라고 하고, 사실 평소에도 더 달라고 했을 거야. 평소에도 더 달라고 했는데 30%를 줄였으면은 난리가 나겠죠. 막 승질내지, 승질내. 진짜 승질내. 막 여기저기 똥 싸고 장난감 물어뜯고 막 집어 던지고 난리 나겠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강아지를 속여야 돼. 첫 번째, 먹는 거를 여러 번에 걸쳐서 주세요. 전체 양은 한 30% 줄이되 한 4번에 걸쳐서 나눠서 한번 줘봐. 그러면은 뭔가 헷갈려. 두 번째, 다이어트 사료로 바꿔보세요. 다이어트 사료가 왜 다이어트 사료냐? 다이어트 사료 안에 섬유질 같은 게 되게 많아. 그래가지고 뭔가 더부룩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배가 안 고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다이어트 사료로 바꾸면서 양을 줄이면 뭔가 덜 배고파해요. 양을 줄이면서 다이어트 사료로 바꾸셔야지. 다이어트 사료로 바꿨으니까 무제한 급식 이러면은 똥만 많이 싸고 다이어트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노견은 살 절대 급하게 빼지 마세요. 노견이 갑자기 살 쭉 빼면 아플 수도 있다. 특히나 이제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간도 그렇고 당뇨도 그렇고 이제 그런 질환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됩니다. 8번째 질문. 우리 강아지 눈물이 너무 많아요. 이거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질문 되게 많아. 특히나 소형견, 조그맣고 귀여운 애들, 흰털이 더 잘 보이니까 눈물 자국이 이렇게 이제 있는 경우, 빨갛게 또는 갈색으로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눈물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병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 볼 때도 뭘 봐야 되냐, 한쪽만 눈물이 많은지 양쪽 다 눈물이 많은지를 처음에 봤으면 좋겠어. 애기가 눈을 찡그리거나 다른 증상은 없다, 양쪽 다 눈물만 많아서 여기 자국이 있어, 그거는 병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아이의 하나의 특징일 수도 있어요. 눈에서는 원래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물이 나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대로 두면은 주변으로 다 흘러내리잖아. 그래서 배수시켜가지고 제거하기 위한 관이 있어. 그거를 이제 비루관이라고 해. 비루관이라고 하는 게 이제 눈에서 코, 입 쪽으로 이어지는 관인데, 요 관이 조그만한 애들은 선천적으로 잘 발달하지 않아서 좁거나 막혀있는 경우가 있어. 이러면은 눈물이 만약에 100 생기는데 70 정도는 배수돼야 돼. 근데 이게 70이 아니라 30, 20 정도밖에 배수가 안 된다. 나머지가 그냥 흘러내리는 거야. 그래서 눈물이 많게 보일 수 있다. 근데 이거는 눈물이 많은 게 아니라 배수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자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어요. 눈물 자국 같은 경우에는 폴피린이라고 하는 색소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 색소를 옅게 해주는 약이 있거든요.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6주 정도 먹으면은 색깔이 옅어지긴 합니다. 근데 눈물의 절대적인 양 자체는 그렇게 많이 줄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자주 닦아주시고 말려주시는 수밖에 없어. 눈물 같은 경우에도 구토랑 똑같아. 눈물과 함께 있는 다른 증상을 봐야 돼. 눈을 찡그리거나, 눈곱도 그냥 하얀 눈곱, 검은 눈곱 말고 누런 거, 녹색 눈곱, 뭐 아니면은 눈 주변에 피부염, 눈알 여기가 막 빨갛게 충혈된다거나, 요런 증상들은 없는지를 같이 보셔야지 내 돼. 생각에 눈은 생각보다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양쪽이 달라. 양쪽이 좀 달라가지고 눈을 한쪽만 이러고 있어. 이러면은 나는 병일 가능성이 좀 있다. 뭐 결막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병일 수 있으니까 병원에 한번 가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양쪽이 다 동일하게 눈물이 줄줄줄줄줄 이렇게 흐르고 계신다. 그거는 병이라기보다는 아이 자체 특성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료를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간보조제 같은 걸 먹어보는 방법도 있고, 눈영양제도 있을 수 있고, 약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수의사 선생님하고 한번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번째 질문. 우리 강아지 고양이 집에만 있는데 심장사상충 약 바르거나 먹여줘야 할까요? 집에만 있는데 해야 되냐? 이 질문은 사실은 수의사 입장에서는 심장사상충이 뭔지 모르셔서 생기는 문제예요. 그치. 심장사상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모기를 통해 전염되는 기생충인데, 심장 안에서 기생하는 기생충이에요. 모기가 우리 아이를 물면 모기 안에 있던 심장사상충의 유충, 애기벌레가 피 안으로 들어와서 피 안을 이렇게 뺑글뺑글 돌면서 이제 다 크면 꽤 큰 벌레가 되거든요. 심장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켜. 심장 속에 벌레가 있으면은 뭐 심장 기능이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뭐 기침을 할 수도 있고, 심각한 경우에는 이제 폐수종 같은 심부전으로 인한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병인데 딱 봐도 심각해 보이죠? 심장 안에 벌레가 살아. 얼마나 끔찍해. 근데 그런 병에 안 걸릴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심장사상충 구충.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가성비가 좋은 구충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매달 하실 걸 권장을 드리고, 요즘은 주사 한 방 맞으면은 1년 가는 주사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도 구충을 하실 수 있다. 그리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뭐 일부 보호자님들이 겨울에는 모기 없으니까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시는데, 수의사로서는 하실 걸 권장드리고 싶다. 10번째 질문. 귀지가 계속 생기는데 정상인가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귀지가 생기는데 이거 병인가요? 를 물어보는 게 좀 이상해요. 귀지 없는 사람 있나요? 귀지 없는 사람 없듯이 귀지가 아예 없는 강아지는 좀 드물어요.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냥 귀지가 안 생겨. 걔는 특이하지. 고양이는 더 많고, 고양이는 매번 볼 때마다 귀지가 없어. 그래서 이제 강아지가 귀지가 생긴다고 해서 꼭 병인 건 아니에요. 귀지가 왜 생기는지를 알아야 돼. 귀지 같은 경우에는 귀 안쪽에는 고막, 그리고 뭐 반골이관, 뇌, 이런 되게 중요한 것들이 있어. 이거는 손상되면은 귀가 안 들리거나 뇌가 손상돼가지고 죽거나 할 수 있는 되게 소중한 것들이 요 안에 있단 말이야. 그거를 지키기 위한 기전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귀지야. 만약에 귀 안쪽으로 세균이나 곰팡이 뭐 이상한 게 들어와. 그러면은 귀 쪽 여기 웨이도의 피부에서 기름 같은 게 막 분비돼. 그래가지고 그 세균이나 곰팡이를 가둬. 그래서 덩어리를 만들어. 그게 귀지야. 그래서 사실 귀지가 나오는 거는 더러운 거지 병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 귀지가 생기고 간지러워서 긁고, 긁었을 때 상처가 나가지고 귀지 안에 있는 세균 곰팡이가 감염됐을 때, 그래서 실질적으로 염증이 생겼을 때를 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언제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냐? 염증이 있을 때. 귀지가 계속 생기는 건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귀지가 생기면서 긁는다, 냄새난다, 빨갛다, 그러면은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10가지 질문. 제가 수의사로서 동물병원에서 일하다가 많이 듣는 질문 10가지를 한번 그냥 무작위로 꼽아가지고 한번 내가 보호자님한테 말하듯이 말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같이 이제 진료를 보는 수의사들은 이러한 상담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치. 사료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관심이 많으시지만
병원에 와서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은 이런 거 같아요. 그치. 어디가 아픈데 어떻게 할까요? 이런 증상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이런 거는 저는 그냥 톡 건드리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질문이든지 웬만하면 다 답변을 드릴 수 있어. 댓글로 궁금하셨던 게 있으면은 다 남겨주세요. 물론 내가 다 답변을 드린다고는 못해. 다음에 또 시간 나면은 비슷한 영상 또 찍어서 자주자주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고생하셨습니다.